결국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시설을 때렸습니다. 저희 뉴스탑10이 오늘 선정한 1위입니다. 앞으로의 핵심은 미국이 정말 이 군사 개입을 한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일지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여전히 최후 통첩성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I may do it, I may not do it. I mean, nobody knows what I'm going to do. I said it's very late to be talking. We may meet. I don't know. There's a big difference between now and a week ago, right? Mr. President, what do you say to the supreme leader of Iran who says that they will not surrender? Say good luck. But I haven't made a final. I like to make the final decision 1 second before it's due, you know, because things change. I mean, especially with war, things change with war. It can go from one extreme to the other. I say it very simply. Iran can't have a nuclear weapon. 최고도 지도자 하메네이의 행운을 빈다. 인내심이 이미 바닥이 났다. 전문가시니까 김열수 교수님, 실제로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을 끌어내기 위한 말의 전략인지 실제로 개입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세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라고 봐야죠. G7 회의를 중간에 중단하고 복귀해서 NSC 회의했잖아요. 예. 80분간 회의를 했으니까 굉장히 아마 심도 깊은 회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개입하는 것이 좋으냐, 개입을 하면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방식으로 개입을 할 거냐, 개입했을 때 그게 이제 미국한테 이익이 될 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과거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개입했을 때 굉장히 그 후과가 많았잖아요. 그럼 그런 결과를 우리가 감내할 수 있겠는가? 아마 미국 입장에서 다양한 이제 이런 의견들을 아마 주고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예. 대신에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결심은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명령은 안 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제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최소 개입부터 이제 최대 개입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예. 최소 개입하는 것은 지금처럼 그냥 공중 거북이 정도 제공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란에다가 이란과 관련된 정보를 이스라엘에 제공하는 것이 아마 최소가 될 거고요. 예. 두 번째 정도가 되면 이제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동시에 이제 공습하는 게 될 거고, 세 번째 정도가 되면 아주 이제 그는 강도가 높은 게 될 텐데, 미국 주도하에 이런 이란 공격이 되겠죠. 그러면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 자산이 아마 동원이 될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런 것들 중에서 어떤 걸 해야 될 거냐 하는 것은 아직 결정을 안 한 것 같고요. 예. 대신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공격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말미를 주고 있잖아요. 그것은 그렇죠. 이제 이란으로 하여금 빨리 항복하고 비핵화 협상에 나와라, 이렇게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말미를 하루를 줄지 이틀을 줄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걸 보고 최종적으로 결심을 하지 않겠는가. 제가 볼 때는 미국도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사실 말로 보면 거의 최대치 압박을 이란으로 하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그 전에요, 이스라엘이 오늘 테헤란으로부터 남서쪽으로 한 250km 떨어진 아라크의 중수로, 그러니까 핵무기 개발 시설을 저렇게 타격을 했습니다. 현장음 잠깐 들어볼까요? SNS를 통해서 저렇게 핵시설 타격 영상들이 고스란히 노출이 됐는데요. 물론 본보기긴 합니다만 실제로 저 정도 핵시설을 타격할 정도면 우리가 조만간 전면전을 이스라엘 입장에서 각오할 수 있고, 글쎄요, 뭐 플루토늄 시설이어서 방사능 녹출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 정도면 핵시설을 때린 건 충분히 의미가 있는 타격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 사실은 뭐 저렇게 때린 것은 한 번, 두 번이 아니죠. 예. 사실은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소를 때린 거지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1981년도 이라크의 오시락 원자력 발전소 그 건설할 때 가서 때린 적이 있거든요. 예. 2007년도에도 때렸습니다. 그게 바로 시리아에 있는 알키바르라고 하는 그 원전도 가서 때렸는데, 사실상 저기 이란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만들어져서 가동될 때까지도 안 때렸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첫날에 때린 것이 바로 나탄즈라고 하는 곳인데, 그것은 주로 이제 우라늄 농축 시설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기는 원심 분리기가 돌아가는 곳인데 그것을 때린 거고요. 예.
이제 오늘 가서 때린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라크에 있는 중수로 원자력 발전소를 가서 때린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이란에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겠죠. 이걸 가지고 여기에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예. 하게 될 텐데 저기에 이제 지금 나탄즈 같은 게 때렸을 때 거기에서는 특별하게 이렇게 방사능 오염이 기지 내로만 한정이 됐지 외부로 누출된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 중수로 발전소 같은 경우에도 그게 뭐 한 번 정도 때렸다고 해서 그게 그냥 이렇게 폭발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 피해 같은 것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예. 만일 저기에서 피해가 발생이 돼서 방사능이 누출이 될 경우 뭐 이란의 그 주변에 있는 그 주민들도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겠지만 만일 미군이 또는 이스라엘이 그쪽으로 공격에 들어갈 때 이게 지상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 올라가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려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전쟁을 주의해야 되니까 여기에 따른 특별한 이렇게 공중 주의기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미국은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은 말로 그리고 이스라엘은 실제로 저렇게 핵시설까지 타격할 정도로 최대치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일단 결사응전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در مقابل صلح تحمیلی محکم نیسته. اگر دشمن احساس کنه که شما از او میترسید دیگه شما رو گریبان شما رو رها نخواهد کرد. همین رفتاری که تا امروز داشتید این رفتار رو با قوت ادامه بدید. کسانی که امور خدماتی به عهدهشون هست کسانی که 근데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냉정하게. 장기전으로 갈 경우 지금 정보전에서도 꽤 밀리고 있는 이란이 남은 미사일 수도 많지 않아서 반격을 해봤자 점점 초라해질 거다. 실제로 지금 이란의 군사력이 과거 명성에 비해서 그만큼 많이 떨어진 겁니까? 이란이 지금 어느 정도의 미사일을 갖고 있느냐라고 추정되는 게 한 2,000발 정도 되거든요. 예. 2,000발 정도 됐는데 작년도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4월 달에 한번 미사일을 발사하고 10월 달에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예. 그 두 개의 미사일을 다 합해 보면은 그때 당시에 사용한 미사일이 한 350발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저 표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번 13일부터 시작해서 17일까지 총 사용한 미사일이 또 한 350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작년도에 사용한 350발, 이번에 사용한 350발 더하면 700발이에요. 예. 그러면 전체 2,000발 중에서 700발을 빼면은 남아 있는 미사일이 1,300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만큼 전쟁 지속 능력이 별로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 그러면 실제로 이란으로서는 협상에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뿐만 아니라 공중지휘 통제기 관련한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실제로 모르겠어요. 벙커버스터뿐만 아니라 미국 하면 떠오르는 최후의 날, 나이트워치 이 부분까지도 최근에 움직임이 있다. 이란으로서는 경계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저게 이제 메릴랜드 주로 이동하는 것을 이제 잡아가지고 아마 이렇게 언론에 나온 것 같은데요. 예. 저게 이제 사실상 핵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공중에서 지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72시간 동안 작전을 수행할 수 있고 전 세계의 미군을 지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잠수함까지도 지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것이 이제 떴다라고 하는 것을 일부러 이제 공개를 미국은 했다라고 보고요. 일부러, 예. 어떻게 보면은 이란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저것을 공개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핵항모고함이나 금중급유, 벙커버스터까지 일단 하는 최대치 압박을 다 해놓고 이란이 미사일을 떨어지길 기다린다라는 게 지금 이런 수순으로 간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가능하면은 지금 최대한으로 압박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공모함도 지금 거기 두 척이 배치가 돼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그 공중급유기 가 있고, 그리고 이제 F-22, F-35 그쪽으로 이동하고 있고,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런 그 특수한 이제 전쟁을 지휘할 수 있는 저 비행기까지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 말의 의미는 빨리 항복하고 나와라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도 보면 전쟁을 하는 것보다는 알겠습니다. 오히려 이란과 협상을 통해 가지고 비핵화로 가는 것이 미국에도 국익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때린 얘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1위 뉴스탑10 1위였습니다.